근데 강원도가 나 그거 몰라, 네가 갚어, 나 못 갚아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서 가장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레고랜드 얘기 많이 나오죠. 레고랜드 뭐 PF가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쉽게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돈이 말랐다고 하고 뭐 부동산이 뭐 어쩌니 PF가 어쩌니 저쩌니 얘기가 나오는데 PF가 일단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약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프로젝트에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자금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달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보통 자금 조달할 때는 담보가 필요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자산이라든가 이런 담보들이 필요한데 PF의 담보는 무엇일까요? 자, 미래의 사업성입니다. 미래의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해서 돈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건물을 지으면 땅도 사야 되고 건물을 짓는 돈도 필요하잖아요. 돈을 마련할 때 프로젝트가 완성되면은 내가 나중에 현금 흐름이 생길 거니까 그때 돈을 줄게 하고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냥 프로젝트만 보고 빌리는 겁니다. 미래의 사업성, 미래의 현금 흐름을 담보로 돈을 빌린다는 얘기죠. PF를 위해서 특수 목적 법인 회사를 또 설립을 하는데 그걸 SPC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땅도 없고 건물도 없는데 프로젝트만 믿고 누가 투자를 합니까? 일반적으로 하겠어요? 제가 어떤 건물을 지을 건데 돈 주세요 하면은 투자를 안 하실 거잖아요. 사실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신용 보강, 즉 보증을 세우는 겁니다. 만약 돈을 빌려줬는데 SPC가 돈을 못 갚게 되면 신용 보강을 해준 곳이 대신 갚아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신용 보증을 해주는지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만약 신용 보증을 국가의 지자체가 해주면 어떨 것 같아요? 엄청 안심될 것 같지 않아요? 지자체가 망하지는 않으니까. 레고랜드에는 강원 중도 개발 공사를 만들었고 보증을 강원도가 해줬습니다. 강원도라는 지자체가 보증을 해준 거니까 믿음이 가겠잖아요. 그래서 2,050억 원 정도를 유동화해서 빌린 겁니다. 그런데 레고랜드가 생각보다 수익성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매출도 좀 적고 손님이 생각보다 적다 보니까 들어간 돈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강원 중도 개발공사가 지속적으로 돈을 갚아갔어야 되는데 이게 계획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보증을 해줬던 강원도에게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강원도가 나 그거 몰라, 네가 갚어, 나 못 갚아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금융시장에서 신용이 가장 중요한 건데 대한민국 정부의 다음으로 신용이 우량한 지자체가, 사실 정부나 지자체는 똑같은 거잖아요. 보증을 해줬는데 못 갚겠다고 해버린 거니까 채권시장에서 큰 신뢰가 깨진 겁니다. 그래서 회사채랑 기업 어음이 지금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못 믿게 된 상황에서 누가 회사에다가 돈을 빌려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금 경색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또 글로벌 금융사들이 대한민국 지자체와 사업을 안 할 겁니다. 이거 보증을 해줬는데 돈 안 갚겠다고 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이거를?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정부는 체한펀드를 가동을 재개해서 1조 6천억 규모의 회사채나 기업 어음 등을 매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 지사 역시 1월까지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한다고 했어요. 아니, 애초에 처음부터 지급을 한다고 했었으면은 이런 사태까지 안 번졌을 텐데 이제 와서 일만 키우고 결국 하게 됐죠. 워낙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것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신용이 떨어졌으니까 돈 준다고 했다가 안 준다고 했다가 다시 준다고 하면은 이게 상황이 다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신뢰는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상황을 대비해서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23일 긴급하게 모였습니다. 시장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50조 원이랑 플러스 알파로 좀 확대를 한다고 했어요. 처음에 그냥 했으면 2,050억이면 됐었던 건데 50조가 된 겁니다. 50조가 넘게 된 거예요. 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도 한번 떨어진 신용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긴축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유동성과 같이 맞물리거든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빈부격차가 굉장히 커집니다. 긴축 당하는 사람들은 하위권에 있는 사람들이고 유동성을 흡수하는 사람들은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상위권, 하위권 이렇게 나누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서민들이 긴축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유동성의 혜택을 봅니다. 그래서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